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접점. 접점을 알 때 접선 구하는 건 너무나도 쉽죠. 그러니까 니네한테 3,4에서의 접선을 구하시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뭐야? 함수 y는 fx에서 내가 t, ft에서 접선은 뭡니까? 여기서 미분계수와 점이 필요한데 점은 얘야, 그지? 그럼 미분계수는 f'(t) 그 다음에 x-t에다 플러스 ft, 그지? y값 이렇게 잡아야지. 이게 직선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접점이 주어졌을 때란 말은 이 t를 준 거야. t를 주고 하라고 하는 거니까 미분만 할 줄 알면 얘는 그냥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단 말은 f'x가 f't가 주어진 거예요. 알았어, f't 값이. 그러니까 f't가 얼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5다 라고 하면 얘네가 f'x가 5가 되는 접선을 긋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미분계수가 5가 되는 점이 과연 몇 개 있겠냐 이거지. 그는 다항함수의 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fx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일 때 얘가 n차면은 당연히 f'x가 n-1차일 거 아니야. 그럼 n-1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만큼이 맥시멈이겠지. 기울기가 5인 점을 4차 방정식에서 찾으라고 하면 맥시멈 3개가 나오겠죠. 왜? 미분하면 3차니까. 알았어? 그 말은 반대로 이런 거야. 이 함수가 기울기가 5인 접선을 그을 수는 있나? 무조건 그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 f'x라는 함수가 모든 근을 가는 건 아니거든. 자, 3차를 미분하면 2차거든요. 2차는 근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4차면 미분하면 3차거든. 3차 방정식은 근을 100% 가져요. 몇 개냐의 문제지, 그지? 그런 개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메인으로 다루는 게 3차잖아요. 3차가 한 60% 이상. 그 다음에 4차. 그럼 이 3차 함수는 미분했을 때 이제 2차니까 근의 개수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 근이 서단 두실근, 중근, 허근인데 중요한 건 대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중근 아니었냐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근일 때.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을 하나밖에 못 끊는 거지. 그죠? 미분 생각해 볼까요? 2차 함수, 그러니까 3차 함수 미분했을 때 2차 함수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중근인 경우 어디예요? 꼭지점에 y좌표일 때겠지. 그 값을 쌤이 m이라고 할게. 이게 지금 f'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m이 내가 만들 수 있는 접선의 최소 기울기인 거야. 그게 어디냐? 3차 함수의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미적분을 안에도 들어서 알고 있는 변곡점. 그죠? 수투에서는 그냥 대칭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점이거든요. 그지?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해? 미분 그냥 두 번 하면 되지. 맞아요. 또 하나는 미분했을 때 나오는 2차 함수의 무슨 축? 대칭축을 구하시면 돼요. 얘는 기울기가 최소야. 그러니까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3차에서 그을 수 있는 가장 기울기가 작은 점이다. 알았지? 이런 거야. 몇 개? 하나. 그 나머지 근을 몇 개씩? 두 개씩. 예를 들면 이거보다 조금 완만한 기울기는 요런 기울기 두 개씩 다 존재하잖아요. 어디 기준으로 대칭? 변곡점 기준으로 대칭. 서술형에서만 안 쓰면 돼요. 이 점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어떤 변곡점,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여기 점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알았어? 이 3차 함수는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게 3차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그러한 접선이 몇 개냐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 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외부 접선이죠. 외부에서 그은 접선. 그러니까 외부점이 있어. 접선에 접점이 있어. 그죠? 더 자세한 거 듣고 싶으면은 내가 어제 촬영을 성공했나?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네.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접선 개념 강의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봤다고 생각하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접점 있고 외부점 있으면 어떻게 가요? 기본이 y는
f 프라임 t에 x 빼기 t 하고 접선을 똑같이 구해 얘처럼. 그리고 외부점인 뭐를 a, b를 대입을 한다. 근데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y 쓰지 말고 x 쓰지 말고 그냥 y x 대신에 이거 y 대신에 이거 쓰면서 그냥 접선 만들어. 하나라도 줄여야지. 알았어?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거야. y 자리 b는 f 프라임 t에 x 자리 a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x, y를 이렇게 바꿔서 이 속도로 하시면 돼요. 알았어? 그냥 또 하나 뭐니? 또 하나 지금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지? 저 사람이면 저거를 설명할 거야. 하는 거 있지 지금. 그죠? 결국에는 이놈하고 이놈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무슨 뜻이야?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a, b하고 이 접점이 있다고 치면 결국에는 이 점하고의 평균 변화율 t-a분의 ft-b라는 평균 변화율이 t에서의 뭐랑 같아? f't랑 같다라는 식도 같은 이야기예요. 곱하고 정리하면 똑같은 말이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외부점은 접선을 긋는 거. 알았어? 그 다음에 외부 접선의 개수 문제가 여기 파트에서 나와. 접선의 개수. 아니? 접선 개수는 접하는 점의 개수로 해석을 하자. 알았지? 접선 개수는 접하는 점의 개수로 해석을 하자. 접점을 어떻게 두냐? t, ft로 두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이게 연속으로 듣게 되는 그죠? 하필이면 타이밍이 미적분하고 겹쳐가지고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 실근이 누구야? t야. t 개수가 접선 개수다. 알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알려주는 게 뭐예요? 문제에서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적분하고 수도 똑같아요. 니네가 함수를 그렸어. 3차 함수를. 3차 함수를 그렸는데, 알았지? 만약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볼게. 아까 미적분 해석한 거랑 좀 다르게. k,0에서 fx 이런 상황이 주어져서 이걸로 풀어도 될 것 같은 그림이면 이걸로 푸는 게 가장 빠르다고. 이게 치트키는 아니긴 해. 계산이 더 복잡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좌표를 보세요. k,0, 0,k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fx의 그 접선의 개수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런 거야. 잘 봐봐. 여기 점 k가 0,0이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k,0이 움직여요. 실제 수트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런 게 풀면 된다라고. k,0이 움직이면 잘 봐봐. 여기에 k,0이 있어. 만약에 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접선 몇 개 긋냐? 이 밑에 그을 수 있어요.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못 하더라도 그거는 이론으로 가야 돼. 접선 그을 수 있어. 여기 하나지, 두 개지, 그지? 근데 이거를 네 개 하나 더 있을까 고민하는 게 자체가 지금 여기를 하나도 안 들은 거지. 실근 개수인데 이거 몇 차겠냐? 원래 함수랑 차수 똑같아. 그럼 3차 함수는 3개야. 알았어? 맥시멈이. 자, 3개, 3개, 3개 간단 말이죠. 3개, 3개 쭉 가요. 어디까지 3개겠어요? 이 점 되기 직전까지 3개일 것 같은데 모양 자체가. 만약 아래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이 점 됐을 때는 몇 개예요? 이 자기 자신이 접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접선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겹치냐. 그래서 불연속점은 이런 애들인 거야. k,0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를 문제 만들어 볼까요? 개수를 뭐라 하자? gk라 하자 이렇게. 그럼 gk가 불연속이 되는 점을 찾으세요. 기본문이. k가 마이너스 무한되면 계속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그럼 몇 개야? 3, 3, 3, 3 오다가 이 점에서 몇 개야? 2야. 알았어? 3, 3, 3, 3 오다가 이 점 알파에서 2라 뭐? 내려가는데? 내려가요. 이게 3은 최대죠. 이때가 2예요. 그 다음에 바로 어때? 하나가 된다. 생각해봐. 이 안에서 어떻게 그냐. 그지? 하나로 바뀌어. 쭉 가. 쭉 가서 하나하나 계속 하나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넘어가요. 넘어가서
선생님 어디쯤에서 더 추가될까요? 잘 봐봐. 여기서 이쪽이, 그러니까 요 라인에다 긋는 거지. 이렇게 긋는 거. 이게 기본 하나인 거야. 왼쪽에다가 더 추가로 그을 수 있으면 그게 지금 개수가 늘어나는 거거든? 그지? 그럴 때 하는 역할이 누구냐면은 변곡점의 역할인 거야, 이 친구. 이 접선을 그을 수 있냐에 대한 여부지. 이 점에서는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접선이 하나 됐는데 여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냐? 여기 가운데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어 반대로. 알았어? 그럼 그때 누구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있을까? 이거 베타로 칠게요. 이 베타부터 가능한 거야. 알았니? 이 점 못 찾으면 안 돼. 3차원에서 미분할 줄 알잖아. 그 대칭축이니까. 그 점에서 접선 구할 수 있겠지. 그때 X좌표는 베타인 거고. 그때부터 몇 개? 다시. 요때 두 개야. 이때만 잠깐 두 개고. 알았나? 베타. 그 다음 늘어나면,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두 개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바로 세 개가 되는 거야. 이쪽에 하나 있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으로 풀 때 어떻게 하느냐? 요 3차 함수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봐라. 아까 내가 미적분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가 나는 좀 다르게 k, 0이면, 반대로 0, k면은 0, k 맞지? x가 0이고 y가 k인 거 맞지? 그러면 함수가 이 하나로 끝나요. 얘랑 k랑 만나는 교점으로 풀리는데 여기가 k고 여기가 0이야. 미정규수 어디 있어? 여기 아래에 있지? 정리가 빡세다고. 알았어? 정리가 빡세요. 방정식 풀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 방법을 쓰시면 쉽게 풀립니다. 알았죠? 이렇게 수투도 마찬가지. 지금 아까 미적분에서 그렸던 그림하고 비슷한데 수투에도 적용이 되죠? 알았어? 이 이야기. 접선 이야기는 이 정도. 응? 문제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접선하고 만나는 교점에 나머지 점 그거는 비율관계 하고 할 테니까. 알았지? 그리고, 자, 또 이제 접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최대 최소 이야기인데. 아마 선생님이 개념에서도 그걸 해줬을 거예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넓이의 최대 최소. 지운다. 해봐. L과 fx 사이의 거리의 최소. 어떻게 구해? 원방에서도 했잖아. 2차 함수에서 배웠을걸? 어떻게 하면 돼? 옮겨. 평행하게 옮겨. 맞아요? 평행하게 옮겨서 뭐 할 때? 접할 때가 정답. 그죠? 접할 때가 정답이다. 오케이?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구하시면 이때의 거리가 뭐가 돼요? 최소가 됩니다.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네? 그럼 그 공식 쓰시면 돼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저택과 상수의 차. 맞죠? C1-C2. 그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공식에. 그 다음 이번에는 같은 이야기야. 아주 똑같은 이야기야. A, B의 움직이는 점 P. 삼각형 넓이의 최소. 같은 이야기니까 스킵할게요. A, B의 기울기 가지고 또 푸는 거죠. 그지? 얘네들은 같은 결인데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진단평가에 내려다가 못 냈어요. 아무도 못 풀 것 같아요. 그리고 낼 수가 없었어요. 미적분이라. 물론 어떻게 푸냐에 따라 수투로 풀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수투가 이쪽 이제 여기니까 그지? 그 진도를 안 나간 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거 다음에 뭐 하디? 점. 아니 직선, 선분, 점 아니야?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야. 알았어? 가장 가까운 거. 가장 가까운 거. 이쯤 어딘가 있겠지. 그죠? 이 점 P.
이거 증명하는 게 논술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두 군데 학교에 최근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과 하나가 못 풀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언제다라는 걸 해주는 거고, 이제 그걸 증명하는 건데, 이유는. 미적분에서 해야 돼요, 사실은. 물론 이제 함수가 뭐냐에 따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식한 방법이 뭐냐면, 이 fx 위의 점이 지금 얘는 2차지. 2차 꼴랑 2차야. 근데 어떤 일이 보여지는지 보여줄게. a, b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배운 게 없어서 아니면 까먹어서 풀긴 풀어야겠고, 못 풀면 지랄할 것 같으니까 풀긴 풀어야겠고, 그래서 이제 거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루트에.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풀이가 아닌 게 교과서나 뭐 일반 문제집에서 이렇게 풀기도 해요. 네, 함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자, 그럼 생각해봐.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거겠지, 얘들아. 그럼 루트를 꼭 미분해야겠니? 최소는 미분을 해야 돼.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됐어. 이제는 미분 안 하고 최소를 구하는 뭐 산술기야. 그다음 2차 함수 이게 졸업한 거고 이제 그건 기본이고. 그 생각해봐봐. fx 2차예요, 님들아. fx 제곱했네. 꼴랑 2차인데 어떻게 됐어? 4차 됐지. 그럼 3차 함수 어떻게 될까요? 6차 되잖아. 피통 싸지. 그죠? 그래서 루트를 미분한 게 이 안에가 최소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에 극대극소를 구해가지고 4차 함수다 보니까 극소값을 답을 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함수가 지금 빡세지겠지. 여기가 만약에 니네 미적분으로 따지면은 x제곱 2의 x라고 쳐봐. 그럼 이거를 놓고 제곱하고 막 난리 막 b 있고 막 여기도 있고 변수가. 그지? 변수가 여기도 있다니까? 여기도 있는 거. 그럼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학년 때 들었어. PA하고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수직일 때가 최소예요. 평균관의 논술 기준. 왜 수직일 때야? 저는 원래 수업 시간에 해줘요. 왜 수직인지. 왜 수직인지. 내가 많은 걸 해주니까 쪽집게가 아니라 많은 걸 해주니까 그 중에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 연못에 물고기가 막 물 반 고기 반이면 던지면 걸리겠지. 근데 그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 낚싯대에 미끼가 없거든. 아니면 낚싯대가 없거나 낚싯대에 있는데 줄이 없거나 그죠? 그러니까 뭔가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그 많은 물 반 고기 반이 뭐야? 물이 30% 고기가 70%야. 포화 상태야. 그런데도 낙지를 못 하겠지. 그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하고 쌤이 니네한테 전달해 주는 거하고 상관관계였어. 응? 엊그제 주말에 사관학교 시험이 있었는데 보고 온 애가 나도 아직 문제 못 봤거든요. 보고 온 애가 어제 그러더라고. 쌤 금요일에 모의고사에서 한 게 같은 내용이 하나 나왔어. 함수 그리는 거. 수투 시간에 맨날 하는 건데 오랜만에 그날 모의고사 했거든요. 봐봐. 내가 알고 오겠겠니? 아니에요. 하다 보면 걷어 걸려요,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얻어 걸려요. 알았어? 잘 봐. 물론 이제 지금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음. 그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 거기 마이너스 1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그걸 기울기를 해가지고 이제 미분해서 만드는 거라 미적분인 거고. 여러분들은 문제 풀어야 되니까 알아두면 편하겠지. 어떻게 하면 돼요? t를 모르는 거야. 알았지? t를 몰라. 그러면 f 프라임 t하고 누구를 곱해? 둘 기울기 구하라고 그냥. t-a분의 ft 마이너스 b를 곱하면 얼마다? 이 방정식을 푸시면 알았어? t의 값이 바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점에서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평균값은 말 그대로 평균 변화를 뜻하는 거고 평균값 정의는 이런 거예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은 무조건 닫힌 구간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미분 가능. 이 갖추어진 함수는 자 b-a분의 fb 마이너스 fa 사이값 정의처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뭐가 존재하냐면 이런 거예요. 두 점을 이었어. 근데 니네가 아무리 심플하게 이어도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여기 둘 사이에 기울기 있잖아. 요 성분의 기울기, 얘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무조건 얘 둘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지. 알았어? 이건 평균 속도랑 연관이 되는 이야기예요. 평균 속도. 알았어? 평균 속도. 우리가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할 때는 평균 속도가 20km다. 그럼 평균 속도가 20km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그 순간의 속도가 20km보다 큰 상황이 존재했다는 얘기 아니야? 평균 속도가 20인데 맥시멈 속도가 10이었어. 그럼 평균 20이 안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프라임의 사이값 정리라고 이해를 하셔도 이해를 더 방해하냐?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값이 평균 속도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말 그대로 평균 속도잖아. 그러면 20km면은 20km보다 큰 속도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작은 속도도 있었을 거야. 무슨 뜻이냐? 얘들은 사실 관심이 없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 사이에 있는 누구 20km였던 순간도 무조건 있었을 거란 얘기지. 알았어? 그거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사실 그냥 평균 변화율, 기울기 계산을 하고 그게 누구랑 같다? F'C랑 같다라는 연산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게 평균값 정리. 근데 그 중에서 이거를 기울여가지고, 알았어? 기울여서 기울기를 0으로 만들. 기울기를 0으로 만들 무슨 말이야? FA랑 FB가 같다는 뜻 아닌 거야, 함수값이? 그랬을 때, 그러면 F'C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애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평균값 정리고요. 이게 롤의 정리예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도 돼. 둘 중에 하나야. 자, 롤의 정리가 있고, 그 롤의 정리인 상황을 기울여서 0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울기도 돼. 라는 게 평균값 정리고. 반대로 평균값 정리가 있는데 그 중에 기울기가 얼마인 케이스? 0인 케이스로 바꾸는 게 롤의 정리. 이렇게 연관을 지어도 된다. 알지?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의미가 없긴 한데. 사람 이름 붙었잖아. 그죠? 사람 이름 붙었죠. 중요한 건 이걸 어디다 쓰냐, 이거. 여러분 스텝 2에 보시면 네, 있는데 거기에 348번을 이런 거야. 자, F'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K다 라고 합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프라임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기울기는 얘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X 플러스 B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란 말이지. 알았지? 그러면 생각해봐봐. F에 X 플러스 B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플러스 A 요 모양은 니네가 이렇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F 함수값 두 개 뺐잖아. 그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 자, 우리가 이걸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적분 가면 할게요. 그러니까 이 식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것도 다 스킬이고 능력이야. 알았어?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 쌤은 세 개를 알려주는데 알았지? 첫 번째가 뭐냐면 점점 채워나갈게요. 기울기. 이거를 나누기. 뭘 하면? 그럼 기울기잖아. 그죠? 그리고 다시 곱해요. 이랬으면 갚아야지. 근데 순서 잘 봐. 내가 푸는 순서 잘 봐. 이거는 그러면 얘가 지금 미분이 가능함수라고 써있잖아. 모든 실수의 미분 가능이니까. 그럼 얘랑 같아지면 누가 존재해? F'C가 되는 C가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지.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이 구간이 X 플러스 B하고 X 플러스 A라는 구간 안에 C가 꼭 그래도 하나는 있어 적어도. 근데 이 무한대가 졸라 많아. 이 구간이 X가 무한대로 가 있고 구간이 무한대로 가. 그 무한대 구간만큼 그 안에 C가 몇 개?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있어요. 구간이 무한대니까 C도 뭐야? 무한대겠지. 모든 실수가 돼. 알았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임의의 씨가 나오면,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대신 얘를 지우개로 지우고 F'C를 대체해서 넣어도 됩니다. 이거 내가 허락해 준 게 아니야. 된다. 알았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 됐냐 이제? 깐다. 깔고 리미트를 보낸 거야. 그럼 리미트를 보내. 그러면 무슨 말이라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C 곱하기 B-A가 되는데 이게 뭐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준서가 얘도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어디 있어? 이 값이 어디 있냐고? 칠판에 써있지. K라고. 됐어요? 348번 답 내봐. 348번. 구간 길이 어때? 6이죠. 6이죠. 이거 얼마예요? 2죠. 답은 12. 알았어? 그래서 사실 나는 이 문제를 늘 풀어줄 때마다 해마다 풀어줄 때마다 이건 서술형으로 내야 된다. 응? 이건 서술형으로 내야 된다. 왜? 객관식은 너무 쉽잖아. 방법만 알면 되잖아. 그냥 이 거리에다가 이거 곱하면 끝이네. 그죠? 근데 평균값 정리나 이런 노래 정리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서술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서술형으로 내는 게 가장 낸다면 적합하지. 만약 안 내면 뭐 냅둬. 그지? 안 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근데 이걸 객관식으로 내는 건 좀 말이 안 돼. 맞지? 됐죠? 그게 이제 노래 정리가 되는 거고. 알았어? 이 조금 살짝 그 심화적인 부분, 문제를 가지고 와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정리를 뭐 밑에 공간 겁나 많네, 그거. 348은 밑에 겁나 많잖아. 그지? 주의사항만 좀 하고. 요거 두 개는 적분해서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맞죠? 두 개일 때도 있고 세 개일 때도 있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기울기로 해석하면 두 가지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나머지는 적분에 나오니까 그때 채우기로 할게. 자, 이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 그느드 문제 같은 거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또 해야 될 게 봐봐. 어떤 함수가 fx가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 알았어? 그러면 자 f 프라임 x가 5가 되는 x가 어떤 구간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지? 그럼 이 멘트가 그럼 프라임 나왔으니까 무조건 평균값 정리냐. 방금 배운 건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 얘도 함수야. 얘도 함수기 때문에 내가 프라임이 5가 되는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무조건 평균값 정리야 이거지. 구간을 잡아두고. 사실 그렇지만 않은 게 잘 봐. 입장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거는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 내가 이 친구를 fx로 풀 때는, fx 기준으로 볼 때는 평균값 정리가 맞아요. 요걸 쓰는 거야, 이거를. 알았어? 이거 쓴 거 맞아. fx를 가지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생각해볼까? 실제 수능에 나온 적 있어. f'x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무슨 정리일까요? 피타고라스일까요? 당신들이 배운 정리가 수투에서 배운 게 두 개, 오늘 두 개, 이전에 하나밖에 없는데 찍어도 답은 나오는데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 제발 샌드위치 혹시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건 정리가 아니야. 알았지? 사이값 정리.
F'이라는 함수가 5가 되는 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프를 fx를 그리면 fx를 그려놓고 기울기가 5가 되는 게 있어. 평균값정. 프라임을 그려놓고 5가 되는 근이 있어. 차이값정. 근의 개수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실제 수능에 롤의 정리 하나, 똑같은 모양인데 롤의 정리 하나, F'의 사이값 정리 하나로 근의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알았어? 네. 어차피 범위가 정해져 있든 모든 실수는 똑같이 우리가 이제 fx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F'에서 0 이상이거든요. 근데 쌤이 지금 화살표 한쪽만 썼죠? 그지? 반대는 안 돼요. 왜일까요? F'이 0 이상이면 0인 것도 돼요. 근데 중간중간 0인 건 괜찮아요. 결과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항상 0인 것도 0 이상이라고 쓰거든. 그러니까 F'X가 0 이상인 거 안에는 F'이 그냥 계속 이거요. 그냥. 근데 걷다가 부등식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 이런 애들. 이거 때문에 그래. 알았지? 그래서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이해했어? 그런데 증가라고 단정을 지었으면 어때야 돼? 0 이상이다. 근데 만약에 모든 실수에서 이야기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뭐야?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절대 부등식으로 구분하는 건 이제 뭐 산술기야, 코시슈버치 이런 것들이라서 어떤 느낌이냐면 2차 함수가 그지? 근데 이걸 2차 함수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다루는 함수가 2차, 그러니까 얘가 3차니까 얘가 2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F가 3차면 주로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여기 파트에서 이거니까 F'이 어때? 2차일 거고 그럼 결국 2차 부등식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모든 실수면은 뭘 쓰면 되죠? 판별식 D를 쓰면 돼요. 근데 어떤 정해진 구간이면 그죠? 정해진 구간에서 이 함수가 증가한다. 알았어? 말 잘 들어. 아니,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봐 이 말이야. 말 잘 들어라는 게 아니라 어? 서연아 알았지? 말 잘 들어봐. Listen carefully 이거예요. 잘 봐. 자, 이거에서 증가. 거기 문제를 뭐를 보면 되냐면 스텝 1을 보셔도 되고요. 네. 스텝 1이나 스텝 2가 스텝 1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몇 번에 보면 되냐면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저기 389번하고 응? 알았어? 389번이나 뭐 388번 이 형태하고 그 다음에 스텝 1에서의 356번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딱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비교를. 어쨌든 공통점 뭐야? 구간이 있고, 그지? 그 구간에서 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야기겠지, 그지? 결국.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거를 묻기에는 말이 좀 달라요. 차이점 알겠니? 자, 이거에서 증가하고, 증가 구간이 A, B는, 그지? 거기 쌤이 보라고 한 문제들하고 문제들의 차이. 그죠? 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389번일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389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356번 이야기. 이거 두 개의 비교. 다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하겠죠? 이건 한국말이야. 이거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 있는 그대로 평가. 이 구간에서 증가해. 응? 증가하는 구간이 이거. 그러면 이 중에 A하고 B 사이가 아닌 구간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 어이, 몇 번이야? 2번, 3번. 한국 사람 맞죠? A하고 B 구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증가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아니, 여기 말고는 안 돼. 여기 말고는 안 돼. 딴 데서도 할 수 있어. 한국 말이에요. 코리안. 그죠? 지금 이걸 잡아줘야 돼. 왜냐면 푸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프로 그냥 해줄게. 아예 그냥 우리 이걸로 그냥 해줄게. 이해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니까. 증가구간 이거라는 거는 그럼 니네 생각해봐. 2차 함수야 만약에 프라임이. 이걸로 하자. 그러면은 양수란 얘기잖아. 그치? 양수란 얘기잖아. 그럼 양수인 구간이 저렇게 얼마 사이려면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 아래 블록이.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최고창 계수 구호까지 나와요. 즉 2차 함수의 근이 2차 방식의 근이 AB라는 뜻이에요. 알았지? 그런데 여기에서 증가다. 그러면 일단 저기 사이에서만 양수면 되는 거 나머지 모르겠 거야. 그러면 얘는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사이 구간에서. 그런데 AB의 위치가 좀 다를 것 같은데. AB는 이런 느낌으로 생겨야 돼. 다른 구간에서도 알 수가 없으니까. 됐지? 왜 다른지 알겠죠? 문제 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얘는 양수여라는 부등식이 들어가야 되고요. 얘는 무조건 근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 내용. 그지? 딱 문제가, 아니, 좀, 이거 이렇게 섞어 놨으면 좋은데. 하나는 스텝 1에 반 스텝 2.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긴 해. 지금 보면은, 보통 2번 때문에 애들이 문제가 되거든. 그지? 2번 때문에. 왜냐면 그 상황 봐봐봐. 누가 더 쉽겠어? 당연히 3번이 더 쉬워요. 그냥 이거 프라임 했을 때 2차니까 그 근이 A, B야. 그래서 스텝 1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아래로 블록만 되나요? 위로 블록만 되나요? 얘는 그렇죠. 얘는 그렇습니다. 얘는 이거 말고는 다른 구간은 증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래. 그러나 한 김에 같이 비교하라고 해준 거지. 실제로 얘는 이것도 가능해요. A, B 사이에서 양수인 거 맞지? 어쨌든 A, B 사이에서만 양수기만 하면 돼. 다른 건 관심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요 2번 케이스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음수 다 된다. 왜냐하면 거기 389번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 부호가 정해져 있어. 그죠? 정해져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것만 보고 저 인간이 사기쳤어. 알지? 이런 상황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이야기고 부동식으로 푸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할 것 같아. 여기 계신 분들 고1 때 수학 놨던 사람 없잖아. 놨다가 얼른 집어들었지. 어쨌든 놨다의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부등식. 알았어? 이 부등식을 하루 종일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그래서 로비에서 어떻게 듣던가 와서 듣던가. 알지? 정규 시간에 2차 부등식 스페셜로다가 부등식 할 수도 있는데 뭐 잠깐 그런 것만 해주시면 돼요. 맞지? 자, 그 다음 극대극수로 가겠습니다. 이건 별 의미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증가감소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움 겪는 애들이 있거나 없거나인데 여기는 이제 있는 애들이 대부분 고1 수학 때문에 그런 거지. 그잖아. 일단 느낌 뭐지? 옛날 초기 저 사람 하지 지금. 그죠? 부등식.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저는 경고했어요. 전 여러분들한테 1학년 때 아주 머나먼 이야기지만 정말 오래전이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니네 부등식 이거 니네 큰일 난다 했잖아. 근해 분리 이거 나중에 큰일 난다. 수원 지수로 가서 한번 털리고 그 다음에 미분 가면 난리 난다. 그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야. 그때 쌤이 여러분들한테 함수 파트 막 하면서 나중에 많이 나와요. 조심해요. 하는 것도 이제 여기 수투에서 다 나와요. 맞지? 네. 근데 원래 그거잖아. 우리가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그 여기다가 누가 이제 도로를 이렇게 시멘트로 해놨는데 밟지 마, 조심해. 설마 하고 밟다가 이제 본인의 발자국이 그 도로에 이제 박제가 되는 경우 있죠. 그지? 내가 밟아본 적 없겠지만 그런 일이 꼭 생긴다. 보면 꼭 지나가다 보면은 분명 여기 시멘트를 깔끔하게 한 것 같아. 근데 꼭 사람 발자국이 있어. 그지? 고양이 어쩔 수 없지. 고양이 그 정도 어떻게 알겠어? 똑같아. 겪어봐야 되지. 자, 극대극소 가겠습니다. 극대극소. 극대극소가 뭔지만 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은 바로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랑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자, 극값이죠. 극값. 극대극소의 정의는 말로 표현했을 때는 주변의 함수값보다 가장 크거나 같은 값. 딱 요 정도. 이것만 대답해. 미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연속 없어요. 불연속이어도 극값은 돼요.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연속만 다뤄요. 그래서 불연속이면 극값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이게 정말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함수가 불연속이어도 극대극소는 정의가 됩니다.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미적분에. 그래서 그냥 불연속은 어차피 수투에서 가끔 이제 문제집에서나 그래프에서 나오긴 하는데 알아만 둬. 불연속이어도 가능하다. 뭐만 보면 되냐면 함수값이. 함수값은 그래프에서 색칠되는 곳이죠. 그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주 근방이라고 부르거든, 수학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서 내가 제일 크거나 내가 제일 나랑 다 비슷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상수 얘네가 다 극대가 되는 거예요. 다 같으니까. 근데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뭐겠어? 극대가 안 돼. 왜? 내 주변에서 내가 제일 작거든. 얘는 뭐겠어?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연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알았지? 또 하나. 이건 극대. 함수값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잡으면 극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겠어? 잘랐더니 이쪽은 나보다 작고 이쪽은 나보다 크거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면은 어차피 니네한테 다 연속만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대신에 미분이 불가능한 곳은 체크를 잘해. 미분 불가능한 점은 극값이 됩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절대값 fx의 극값의 개수는 그래프 상상해. 어떤 그래프인지 알지? 얘 극값은 총 3개. 극소, 극소, 극대. 알았나? 그래서 3차 함수를 가지고 이런 장난을 많이 친다고. 여기다 절대값을 씌웠는데. 어? 얘가 극값이 몇 개가 되려고 한다. 어디서 접어야 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전부 다 유추. 알았어?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극값의 정의는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뭐라고? FA가 극대라면 A의 주변에 있는 모든 X의 함수값들은 FA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돼 있으면 극대라는 뜻이야. 알았지? 이해됐어? 요즘은 이제 보면은 정의를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이건 극대구나 또는 이걸 보고 이건 좌미분계수구나 이런 것들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이게 이제 극대극소의 의미다. 이해됐죠? 그럼 3차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미분 가능한 함수. 여기서 이제 추가로 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f 프라임 x가 0인 x 중에서 f 프라임의 부호가 0인 거니까 0일 때는 그 좌우가 뿔, 0, 뿔일 수 있고 마, 0, 뿔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경우.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면 내려가죠. 플러스 올라가잖아. 그럼 모양이 뭐겠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라고 부르고 부호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프라임 그래프를 내가 슈 3중근이야. f 프라임을 이렇게 잡으면 fx의 극값은 몇 개겠냐? f 프라임이 적게 생겼어. fx의 극값은 몇 개겠냐? 몇 개? 위에 보고 컨닝을 하세요. 컨닝을. 어? 얘가 f 프라임인데 그게 0이 되는 애들 중에서 그죠? 1, 2, 3, 4 중에서 부호가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부호만, 위아래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니네가 F'의 증가를, 부호를 보는 게, F'의 접선이 뭐야? F2'이라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투 시간이에요. 여러분 수투 시간입니다. F'은 수투에서 뭐만 보면 되냐면, X축 기준으로 아래냐, 위냐만 봐봐. 알았어? 니네 위아래 있는 애들이잖아. 그지? 위아래만 보시면 돼요. 아래 마이너스 함수값 위에 플러스 이것만 보면 돼. 부호 바뀌었잖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뭐야? 극소. 그죠? 얘는 어때 부호가? 플러스인데 접하고 여전히 플러스거든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얘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올라가도 내려가요. 극대. 알았지? 이런 식으로 얘도 접하지만 부호 바뀌 접하든가 말든가 부호만 바뀌면 돼. 알았어? 소해. 그리고 이제 수투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 지가 해봤자 3차면 4차거든. 근데 자연의 섭리가 뭐냐면 함수가 연속이다. 그러잖아? 그러면 극소가 나오지. 무조건 그 다음에 극대가 나오고 지그재그로 나올 수밖에 없어. 아니냐? 함수가 끊기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처음에 니네가 극소를 구했잖아. 그 뒤로 극값이 5개가 있어. 그 순서는 극대 극소 순서가 쭉 가게 돼 있어. 함수가 끊기지만 않으면. 수투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어차피 3차는 4차니까. 알았지? 그래서 쉬었다가 이제 3차, 4차 함수의 극대 극소의 존재성 있냐 없냐 그다음 그거 비율 관계 이런 것도 좀 하려고. 쉬었다 할게요. 극값의 존재성. 극값 있냐고. 있으면 몇 개냐고. 이거지. 반대로. 극값이 2개이고 싶다고. 그러려면 K는 어때야 되냐고 이런 거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미분이 가능한 녀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 알았어? 그러니까 극값 이야기를 뭘로? 도함수 이야기로 바꿔도 무방하다.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안 되지만 그쵸? 미분이 가능한 녀석을 다루는 거니까 3차, 4차를.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3차, 4차 할 거예요. 결국에는 극값의 존재성은 누구랑 똑같냐면 f'x는 0에 어떤 근이라고 해야 좀 표현 어떤 근의 존재성? 중근의 어떤 근의 존재성? 부호가 바뀌는 근.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짝수중근이 아닌 근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짝수중근이라는 거는 x-a의 제곱, 4제곱, 6제곱. 아까 선생님 그래프에서 보여줬지만 짝수, 그러니까 이거는 f' 이야기예요. 짝수중근은 기본적으로 튕겨 올라가요. 부호가 안 바뀝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는 그림이 아니라 f'x가 x-1, x-2의 제곱, x-3의 세제곱, x-4의 4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그 fx는 그 값이 몇 개냐라고 하면 두 개. 어디에 두 개야? 짝수중근 아니잖아? 아니잖아. 부호 바뀌잖아. 이라고 삽니다. 이런 거거든. 그럼 결국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라 쓰면 이제 짝수중근이라고 한 거고요. 3차, 4차는 기껏해야 뭐 지들이 뭐 이 3중근 가능하지. 근데 어차피 해봤자 중근, 3중근 정도니까. 아예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내용이랑 연결지어 생각하면 돼. 알았어? 3차 함수 갈게요. fx가 ax 세제곱. 그냥 x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는 다 2라고 마이너스 1로 할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돼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지. f'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일 테니까 결국에는 이거라고. 이 녀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근의 이야기지. 알았어? 그럼 그 값이 존재하려면 부호가 바뀌는 게 두 개 존재해야 되거든요. 생각해봐봐.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부호가 바뀌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 케이스를 나눠서 그래프 개형을 공부하시면 한 방에 정리가 되겠지. 이런 거야. 자,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커.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어차피 이게 문제가 근의 분리가 나오거든. 무슨 말이야? 두 근이 있는데 0과 5 사이에 있어야 돼.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럼 판별식을만 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러면 쓰지 말게. 나중에는 아니 저 사람이 판별식 써줬었는데 언제는 써놓고는 지가 쓰지 말해버려. 말로 써줄게요. 서로 다른 표시. 알았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이제 그런 비율관계 이런 것들은 좀 되고 보면서 같이 좀 할게. 중근이야. 무슨 말이야? 기울기 0인 곳이 하나 있어. 그지? 기울기 0인 곳이 하나 있어.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가다가 잠깐 섰다 올라가는 개형이 나와요. 마지막은 허근이야. 허근은 기울기 0 되는 게 없지. 쭉 올라가요. 하지만 이 세 개에도 똑같이 뭐는 존재한다. 무조건 존재하죠. 변곡점은 100% 존재한다. 변곡점이 없는 3차 함수는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 변곡점은 2차 함수의 대칭축인데 대칭축이 없는 2차 함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있어요.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본 3차 함수의 이 비율 관계도 역시 변곡점 기준으로 비율을 잡는 거긴 한데 극대극소가 없어도 다 존재합니다. 알았어? 이해됐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극대극소의 존재성은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다. 알았지? 이게 3차 함수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서 극대만 갖는다. 극대만 가지면 3차 함수가 극대만 가질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극대 극소를 다 갖긴 하는데 이 사이에서 극대만 갖는다는 거지. 그럼 극소는 다른 곳에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원래 그래프 F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최고차항계수 양수라서 극대가 여기 있대요. 극소는 없대요. 극대 만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그지? 상황이 됐어? 그 다음에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 F 프라임 입장에서는 아래로 블록일 거고 그럼 저 두 근, 요 근이 극대인 곳이 여기잖아요. A고 B겠구나. 많이 보던 거죠. 근의 분리. 이걸로 푸는 거야. 두 번째 걸로 알았어? 이걸로 푸는 거야. F 프라임 뭐가? A가 0보다 크고 F 프라임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왜? 근데 판별식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유는 사이값 정리 때문에 양수 음수가 존재하면 그는 무조건 존재한다. 그지? 근데 2차 방정식이
구호가 바뀌는 근에 하나 존재하면 나머지도 무조건 근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 서술형에 쌤이 방금 말한 것까지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림 그리고 이거 임무로 바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온다고 이렇게 근의 분리로 해가지고 근의 위치로 뭐 두 근 여기 사이에 극대극소 모두 갖는다면 뭐 어떻게 하면 돼? A, B가 양쪽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해석하라고. 프라임의 근의 존재성으로 해석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개형은 머릿속에 있는 채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됐습니까? 그나마 이게 그래도 친숙한 형태죠. 2차 방정식은. 그럼 이제 3차로, 아니 4차로 가볼 건데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가 되니까 결국 3차 함수의 근의 존재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억의 저편에 있는 그 3차 함수도 뭔가 복잡했었던 것 같아. 그죠?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줄로 그냥 복잡하게 안 하고 한 방으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됐죠 이거? 똑같이 갈 거야. 똑같이 이 밑에만 지울 거야. 제곱참 계수가 fx가 x 4제곱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f 프라임 x는 3x 세제곱, 4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방정식이겠지. 그럼 3차 방정식이 0이 되는 실근의 개수가 종류가 뭐 여러 개 있긴 한데요. 4차는 좀 많아요. 종류가. 근데 구분을 하면 어차피 몇 개 안 되는데 이제 방향이 여러 가지라서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식은 그죠? 서로 다른 세식은이면은 당연히 극대극소가 다 존재합니다. 사차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W 형태의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사차함수 이런 느낌으로 생겼단 말이지. 근데 왜 쌤이 여러 개라고 했냐면 이 극소 두 개가 이거 극소잖아. 극소 두 개가 좌우에 언밸런스 형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좌우의 대칭으로 극소가 똑같은 녀석이 있을 거야.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면 서로 다른 극값이 세 개다. 이거 두 개예요. 서로 다른 극값. 얘는 극값이 똑같아요. 극소가. 얘 두 개거든요. 알았지? 그러면 4차 함수에서 극값이 두 개다. 서로 다른 극값이 두 개다는 이것뿐이야. 알았어? 이것밖에 없어. 세 종류거나 두 종류거나 한 종류는 말이 안 돼. 아, 물론 그건 가능하지. 극값이 하나다는 가능하지. 극값이 하나인 건데요. 극대극소가 다 존재하는 상황에서 극값이 두 종류인 건 이거밖에 안 된다. 알았어? 이런 상황. 됐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쉬워요. 쉬워요. 잘 봐. 얘네들은 가운데 센터를 보시면 돼요. 니네 그 3차 방정식 근 중에 가운데 거 있잖아. 얘. 가운데 거 있으면은 얘네들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똑같이 하면 알파, 베타, 감마 사이의 거리들을 보시면 돼요. 숫자를 구했을 때. 이게 간단해. 거리가 멀수록 구덩이가 깊어. 베타 기준으로 알파가 더 가까운 거야 지금. 감마가 더 멀리 간 거야 지금. 구덩이 깊다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떨 것 같아? 거리가 같겠죠.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예요. 알았어? 이거고 여기다가 이제 프라임 그래프 같이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지. 얘는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더 짧다고. 그 말은 얘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럼 F 프라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거리가.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여기는 뭐겠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얘가 바로 3차 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변곡점이 베타인 녀석입니다. 등차 수열. 그리고 적분에서도 나와요. 얘 둘의 넓이는 서로 같습니다. 알았어?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비율관계 쓰는 거지. 이걸 써서 풀려고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아니면 그거에 약간 좀 재미 들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아씨 어려워 죽겠는데 왜 외우는 것까지 있어 하면서 뭐 아이씨 어려워 죽 이게 뭐야
버벅거리는데 자꾸 저거 쓰래. 하는 애들은 수능 때까지도 못 써. 진짜 창피한 거야, 3학년. 뭐 창피해도 하지. 이미 그 내신은 조졌고. 알았어?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하면 빨리 풀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나. 이제 좋다고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열심히 풀어요, 막. 그런 애들은 결국 잘 써. 이거 써먹는 게 재미 들린 애들은. 수학에서 재미라는 단어 붙여서 미안한데, 아무튼, 어? 쓰는 걸 좀 연습을 해보시면 처음에 누가 이제 익숙하겠냐. 알았지? 이런 애들 나왔을 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해보시면 되고. 1대 루트 3. 숫자 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몇 개 되지도 않아. 나눠줬잖아, 내가 종이에다. 거기는 다 있는. 알았어? 이런 것들. 나오면, 예, 써먹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차함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근이, 근이, 실근이 두 개가 가능합니다. 뭡니까? 실근 두 개면. 하나가 중근인 거야. 하나가 중근이면 걔는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얘도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얘가 중근이면 얘가 중근. 알았어? 이게 중근인 케이스. 그 다음에 얘네는 근데 3차잖아. 그지? 프라임이. 얘가 실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실근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근이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실근이 한 개다. 근데 실근이 하나인 걸 잘 생각해야 돼. 실근이 하나인 거. 자, 3차 방정식에 실근이 하나다. 그럼 니는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야 될 텐데. 삼중근도 있어요. 삼중근도 있어요. 삼중근이 있는 애랑 없는 애는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냥 통합해서 그냥 대충. 삼중근인 거랑 아닌 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한쪽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쪽에 약간 뚝 이렇게 맞은 거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이 허근인 애들이야. 실근 하나. 삼중근 애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거의 약간 대칭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약간 좌우 대칭 느낌으로 개형 자체, 모양이. 왜냐하면 이게 F 프라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F 프라임이. 그럼 얘 기준 봐볼래? 얘 기준 좌우의 어떤 모양이 어떻습니까? 같죠?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대 두드려 맞은 놈이 아니라 대칭형. 근데 왜 이쪽이 언밸런스 하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 기준으로 보면 좌우가 다른 함수잖아요. 뭐야. 그래서 저렇게 한쪽에 찌그러진 거야. 느낌. 근데 실제로는 뭐 디테일한 거는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생김새가 그렇다는 거. 알았어? 그 다음에 변곡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게 사실은 응? 3차 함수가 만약에 저것도 저 부분 저게 휘어지는 부분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변곡점이거든 이게 아래로 블록 가다가 위로 블록이 되는 부분이야. 그럼 변곡점이 여기가 있잖아. 그지? 알았어? 그건 무슨 뜻이냐면 3차 함수를 했을 때 이런 극소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이런 것도 지금 허근 아니야? 실근 하나에? 그지? 근데 여기 파트에서는 여기 수투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진 않아. 뭐를 물어보냐면 그냥 야 이거 극소만 있어? 아니면 극대도 있어? 이런 거죠. 극소만 있니? 극대도 있니? 이렇게 묶여요. 얘 둘을 따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알았어? 지금 이제 라인을 잘 봐야 돼. 라인이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크게 구분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애들은 극대가 없어요. 극값이 몇 개? 하나예요. 얘는 몇 개야? 세 개. 그지? 그렇게 구분을 먼저 하는 거야. 4차 함수에 극대가 존재한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데 극대가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세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극값이. 아, 그러면 쟤는 프라임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구나. 고1 걸로 가는 거지. 알았어? 그럼 이제 문제가 극값이 3개인 것보다
극값이 하나인 게 많이 나오거든요. 왠 줄 알아? 두 가지잖아. 귀찮아. 그럼 케이스가 뭐겠어? 생각해봐. 극값이 하나다. 그러면 미분을 한 F', 즉 3차 방정식이 케이스가 뭐야? 실근이 하나거나. 근데 실근이 하나인 것도 뭐예요? 실근 하나, 허근 하나. 또 3중근. 그 다음에 실근이 두 개거나. 두 개면 하나는 실근이고 하나는 혼자고 하나는 두 개. 완전 제곱되는. 그지? 벌써 세 가지거든. 짱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잘 봐라. 무조건 이것만 공부해. 무조건 이것만 공부해. 그래서 아닌 게 답이야. 이거 아닌 게 답이지. 케이스가 너무 많다고. 이거 잘 봐. 니네 실전에서 해보잖아. 그럼 니네 그 3차 방정식 했을 때 추억을 더듬어 보면은 인수분해가 돼요. 1차, 2차 맞지? 기억나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식근인 게 뭐야? 얘가 몇 개의 근? 두 개의 근이고 누구랑 중복이 안 돼? 얘랑 중복이 안 되면 끝이죠? 끝이잖아. 근데 저 4차 함수가 극값이 하나요? 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선생님 손가락으로 했던 그 케이스를 다 나눠서 해야 돼. 첫 번째, 실근 하나 있어. 근데 얘가 허근이거나 얘가 중근을 갖거나 근데 얘 혼자 중근을 갖는 것도 되지만 얘가 두 개를 갖는데 얘랑 하나가 겹치거나 맞죠? 그 다음에 뭐이거나 3중근이거나 총 4가지 케이스 사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시근을 구해서 반대가 답이에요. 서로 다른 세시근이 될 조건이 K가 3 이하다라고 하면 답은 이쪽은 3보다 크다가 답이겠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알았어? 그게 이제 4차 함수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알았지? 이게 이제 4차 함수, 3차 함수 때 극대극소가 되는 거고, 알았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극대극소 찾는 거나 이런 것들 스텝 1에서 좀 해보시면 되고, 풀 때는 최대 최소나 이쪽은 빼고 극대극소만 골라서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나눠준 거 좀 잠깐 봐봐요. 나눠드린 걸 보시면 비율관계에 대해서 요걸 좀 쓰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 이게 지금 살짝 요약이 된 부분이에요. 요약이 된 거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얘가 누적해서 이제 만들어서 줄 텐데 이게 약간 첫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가볍게 알았어? 다 넣지 않았지? 수업을 들으면서 니네가 좀 추가를 하든가. 자, 우리가 이제 접선에서도 필요한데 우리가 3차 함수를 먼저 할게. 3차 함수에서 많이 나오긴 해. 4차 함수는 특정한 모양이 아니면 그냥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3차가 주로 많이 나와. 알았어?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네. 알았어? 여기가 접선을 그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 점이랑 이 접점이랑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또 다른 근 이 세 점 중에 두 개만 알아도 나머지는 무조건 구한다는 거야. 알았어? 이해됐지? 근데 생각해봐봐. 자, 쌤이 이 점을 옮기면 접선들이 계속 옮겨 다니겠지. 근데 이 함수의 변곡점은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절대 안 변해요. 알았어? 그 다음에 함수를 볼 때 있잖아. 자, 봐봐. 3차예요. 1차죠. 두 개를 빼요.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들어요. 얘를 hx라고 할게. 이렇게 보는 눈도 필요해. 니네 이거 안 되면은 힘들어. hx는 어떻게 생겼어? 잘 봐.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hx가 뭐가 되는 점이야? 0이 되는 점이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고1 때부터 2차 함수 할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둘을 빼면 결국 누가 x축이 된다고? 이 직선이 x축이 된다 생각을 하라고.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없겠지. 진짜 그렇게 이게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렇게 쳐다본 거지?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그 정도 아니잖아. 그죠? 무슨 상황이냐면 그래프에 최고차 한계수만 변하지 않고 근의 위치는 어떻다? 동일하다. 그럼 그래프에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여기의 넓이랑 여기의 넓이. 모양은 다른데 넓이가 무조건 같다고. 무조건 같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지. 그게 이제 좀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런 거 만났을 때 저 점 있죠. 자, 여기 점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치면 HX 그래프를 그려도요. 접점이잖아. 접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3차 함수랑 직선이 와도 교점이 똑같다면 전부 다 이 그림을 그려지는 거예요. 알았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fx 극대극소 있죠? 있죠? 쌤이 지금 없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느낌. f1x. 이번에는 알았어? 얘랑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다고 칠게요. 그냥 1로 할까요? 최고차항 계수 1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베타로 동일해요. 그리고 알파로도 동일하고 감마로도 동일해요. 가능할까요?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잖아. 그지? 알았어?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떠나서 잘 봐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돼서 여기 B를 빼고 베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냥 다르게 할게요. 아예 그냥 A, B, C로. 이거를 그래프 옮기잖아. 그럼 얘는 극대극소가 있겠어 없겠어? F1 빼기 G1이라는 함수를 H1이라고 하면 알았어? 얘는 극대극소가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F 없었잖아. 있어요. 어디서 접합니까? C에서 접하지. 근데 접하는데 없이 어떻게 그려? 불가능하다고. 이런 느낌으로 생겨요. 알았니?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갑자기? 아니, 씨, 이놈은 프라임 연결되는 게 근이 없는데. 이거 두 개 뺐다고 되나? 되지. 넘어올 때 1차항이 넘어오거든. 그 1차항 때문에 미분되면 뭐가 바뀌어? 미분한 도함수의 상수항이 바뀌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백날 fx 3차에서 직선 빼봤자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변곡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이 fx의 2차항의 계수까지는 이 직선이 누구든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얘 직선 1차식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변곡점은 어디서 생기냐면 1차항, 3차항 계수랑 2차항 계수를 가지고 생겨요. 아니요? 미분 안 해봤어? 3차 미분하면 2차고 2차의 대칭축은 그죠? 응? 최고창이랑 1차항 가지고 생기잖아요. 그게 원래 4차 함수의 3차 함수의 3차랑 2차항이었잖아. 알았니? 그러니까 뒤에는 직선이 뭐가 붙든 변곡점은 변하지 않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함수가 편해. 여기가 진짜 편해져.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자, 쌤이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주니까, 애들이 이렇게 된 것만 풀어요. 그래서 거기 나눠주는 포인트에 보면 하나, 쌤 그 머리에 그려져 있는, 가운데 캐릭터 머리 그려져 있는 하필은 위치가. 왜? 머리 부분에 그려져 있는 그 친구처럼 이게 역방향으로 되는 것도 비율관계는 똑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면, 처음에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이게 그림 위치로 외우는데, 절대 그렇게 외우면 안 돼. 그럼 이제 그림 이렇게 되잖아?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애들이 갑자기 미분을 해서 막 계산한다? 아니, 비율관계 쓰면 되는데.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로 기억하는 거 잡아. 자, 3차원에서 비율관계 두 가지가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게 1대1 대 1대1하고, 그 다음에 1대 루트 3 두 개가 있어. 1대1 대 1대1이 접할 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변곡점 기준. 접점이 1, 나머지 근이 2야. 알았어? 말로 기억하. 변곡점 기준, 변곡점 기준, 접점, 나머지 점. 변곡점 기준. 접점이 1, 나머지 근이 2야, 비율이. 궁금하지?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지? 미치겠지? 현준아. 궁금하지? 비율. 왜? 저 새끼.
마지못해 끄덕이네. 그렇다고 칩시다. 어? 안 할 거야. 방법 알려줄게. 이거 진짜 완전 그 노가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미분해서 풀자 니네가. 그러면은 그게 증명 과정인 거야. 알았어? 잘 봐봐. 이제 보면은 여기가 x축이 아니고요. 그냥 그은 거예요. 알았어? k라는 값으로. 알겠지? 그럼 이제 비율관계 증명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근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을 때 미분해서 0 되는 근이 베타랑 또 누가 나와야 돼 여기는 알파 베타의 몇 대 몇 내분점? 1대 2 내분점이 나와야 돼. 그게 증명 끝이야.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야. fx를 최고차항 계수를 근데 니네 이거 보일 때 해서 알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식 어떻게 세워? fx 식을 최고차항 계수 a를 묶어 두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k 맞나요? 그죠? 간단해. 미분하세요.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아보시면 베타하고 적근 나와. 알았어?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 알았어? 네.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 그냥 내분점 구한 거야. 알았지? 그리고 그 미분했을 때에 뭘 구하면? 대칭축을 구해보시면 얘가 나오겠죠. 3분의 2베타 플러스 알파. 1대2니까. 그지? 대칭축 해보시고. 측면 별거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니네가 꼭 이렇게 해야겠냐고 계산을 맨날 미분해가지고. 그지? 하지 마. 3차. 3차 미분한 일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없으면 하는 거지. 이런 조건들이 없으면 하는 거야. 알았어? 3차식 유도는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 최고차항 계수가 3이야 라고 했을 때 3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두고 푸는 경우는 완전 기초 문제 아니면은 완전 최고난도 문제 말고는 거의 없고 힌트들을 최대한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진짜 없어. 와 진짜 징하다 이 사람 이렇게 내 비율이 이렇게 돼 변곡점도 아니야. 그럼 뭐 시발 하면서 그냥 식 세워야 돼. 알았지? 됐죠? 어쩔 수 없고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나왔을 때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위쪽으로 똑같은 비율이 적용되거든요. 그지? 그래서 보면 처음에 지금 이제 칸을 나눠놨잖아. 8등분 해놨잖아. 그지? 위에서부터 똑같이 성립을 하는 거. 그럼 사실 니네가 이 중에 2개만 알아도요. 나머지 점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사이 거리. 이것도 또 개꿀이지. 야, 극대와 극소에 찾는데 상식적으로 3차 함수가 극대가 더 작겠냐고. 그죠? 극대는 원래 극소보다 무조건 크다. 어떨 것 같아? 하나씩 있어요. 2개밖에 없다 치자. 수투에선 맞아요. 미적분에는 틀려요. 수투는 3차, 4차잖아. 이건 하극상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없잖아. 찾아와. 3차 함수, 3차 함수인데 그 절대값 함수도 아니고 그냥 오리지널 3차 함수 중에서 극대가 극소보다 더 작은 거 찾아와. 숙제야. 그렇지. 그죠? 그런데 자 목요일에 할 건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미적분 가면. 정말 중요한 별표 42만 개짜리 그래프. 이게 극대예요. 극소죠. 에? 하극상. 왜겠어?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라 가능한 거예요. 연속이면은 안 돼. 근데 여러 개 있으면 가능하지. 그럼 되지. 극소가 극대보다 그럼 여러 개면 되는데 2개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2개라고 한 거예요. 수투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이거 볼 일 없어. 그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했어 막. 예. 그럴 경우는 아닌 이상은
안 돼. 그럼 극대 빼기 극소겠지. 그죠? 공식이 뭐예요? 2분의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 자, 이거의 증명은 적분 가서 할게요. 적분으로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적분 가면 하겠습니다. 알았죠? 난 분명히 증명 안 해준 게 아니라 지금 니네가 못 알아먹어요. 적분 공부한 사람들 알아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요 내용.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내용. 그러니까 극대극소 차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반대로 니네가 A만 알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어. 무슨 뜻이냐? 함수를 생각해봐. 이걸 좌우로 엄청나게 이동을 해도 극대와 극소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치?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 차가 있으면은 극대극소 합도 있으면 좋겠지. 얘 뭘 것 같니? 있어. 근데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근데 이거 은근히 놓치더라고. 아, 한다고. 극대극소의 합을 구하셔야 했는데, 아, 나는 극소극소 차밖에 몰라. 하면서 이제 극대극소 다 구해서 더하고 있지. 얘는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야. 알았어? 중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극대랑 극소랑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뭐겠니? 이 변곡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굳이 안 만들어 놓는 게 얘는 너무 당연히 뭐야? 변곡점 y좌표의 2배야. 알았냐? 실제로 풀 때 필요할 때가 있어. 이해됐어? 그럼 니네가 베타 필요 없어요? 얘는 다 필요 없어요. 여기에만 찾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힌트를 막 준다고 여기가 3이야. 얘 누군지 안 알려줄 거야. 근데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돼. 뒤에 몰라. 뭐 이런 거 막 써야 돼. 근데 극대극소의 합이 얼마다 이렇게 쓴 거야. 알았어? 그걸 뭘 알려준 거냐면은 경곡점의 y좌표를 알려준 거고. 알았지? 그러면 이거 함수값 여기 미정계수 찾을 때 도움이 되겠지. 경곡점 뭐야? 얘 필요 없지 않니? 이거 오면 되지. 그죠? 연습해. 이게 다음 시간에도 못 알아먹겠으면 그건 연습 부족이야. 알았어? 여기서부터 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수능도 쳐져. 알았지? 이해되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찾아와서 하소연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선배들은 다 했어요. 했지? 모르겠으면 모르겠지. 왜? 나는 알고 쓰고 모르겠는 사람은 모르거든. 당연히 차이가 있지. 근데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 쓰셔야 돼요. 알고. 알았어? 어떨 때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연습을 해야지. 이거 머릿속에 넣으라겠다고 선생님이 나눠준 거 필기만 진짜 계속 그러니까 이거 외우라 하니까 공부 못하게 돼 특징. 그럼 이제 교육왕이 외우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쳐다보잖아. 지금 쳐다봤지.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문제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데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종이만 쳐다보고 있어. 못하게 돼 특징이. 그럼 뭐 나와 거기서? 종이가 감동해가지고 갑자기 알라딘 지니가 나와가지고 뿅 나와서 열심히 쳐다봤구나. 너에게 능력을 줄게. 이게 되냐고 이게. 풀어. 버벅된다고. 그러면 잘 구경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알았어? 그 언젠가 익숙해져. 알겠지? 그게 한 이번 주 아니었으면 좋겠어. 특히 3차는 굉장히 대칭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대칭 관계를 잘 쓰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됐죠? 문제 푸는 걸 하면서 보여줄 테니까 만약에 잘 안 되면 뭐 계산을 직접 해서라도 하시고